자, 175쪽까지 숙제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메가였죠? 오메가? 우진아, 오메가 기억나지? 오메가는 x 세제곱은 1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 이거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불렀었고, 그러면 얘를 오메가라고 하면 어서오세요, 오메가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들을 척척척척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였지. 자, 어떤 식들이 성립한다? 아, 보지 말고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뭘 뒤적뒤적 하고 있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또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아니, 그냥 막 갖다 던지지 말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 우진아, 이거 1을 넘기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거 1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뭐예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예요? 1, 그치? 그래서 x 세제곱은 1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요런 세트는 이렇게 써놓고 푸는 거고, 자, 조금 바꿔가지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연우야, 요때는 식이 조금씩 바뀌지. 1번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요거는 오메가 6제곱은 1이다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세 번째 근각계수 관계는 요거가 1 곱한 것도 1. 그쵸? 요런 식들을 짝짝짝 써놓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게 이제 오메가 단원에서 배웠던 거죠. 그쵸? 자, 175쪽까지 숙제하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해봅시다. 364번 364번에 2번. 자, 173쪽이네요. 173쪽에 364번에 2번. 일단 요거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써놔야 되는 것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이걸 활용해서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이제 2번을 보면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건가?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전개를 좀 시켜볼까? 요 괄호랑 요 괄호를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정원아? 이렇게 분배하면? 뭐라고요? 4 오메가 2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됐네. 그치? 자, 근데 일단 오메가 세제곱이 나왔는데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2니까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얘랑 얘를 4로 묶을게요. 요거하고 요거를 4로 묶으면 4 괄호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뭘까? 요걸 활용해 보면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랑 플러스 1을 이항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그럼 우리가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4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 제곱을 하나 뺐네. 그럼 요 괄호 안에가 3 오메가 제곱이죠. 3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가 하나 더 있네.
그러면 3 오메가 세제곱이 되겠네, 그치? 그럼 3 오메가 세제곱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치? 뭐 식을 정리하는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요 주어진 식들을 잘 써먹어 보시면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또 숙제 중에 질문할 거 373번. 자, 373번은요 우리 민채 풀었나? 도전했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슬기 풀었나? 예원이 풀었나? 풀었다고요? 어떻게 풀었어요? 제곱들을 정리하고 일단은 요거의 한 허근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써먹을 수 있는 식들을 좀 써놓고 갈게요. 자, 얘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거랑 세트가 되는 게 뭐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뭐 근각이실 관계도 쓸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두 개만 써놓고 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 차수가 엄청 높은 게 나왔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를 마이너스 1이다를 제곱해서 오메가 6제곱은 1로 바꾼 다음에 차수를 낮추자 그랬지. 자, 그럼 이거를 활용하면 자, 얘를 활용하시면은 오메가의 1000제곱은 얼마일까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일단 그러니까 1000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3으로 하면 안 되는데 1이 남아요. 6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4가 남을 것 같아요. 4가 남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오메가 4제곱으로 먼저 보는 거야. 네. 근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 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1001제곱은 뭐가 될까? 오메가 세제곱 그치? 이거는 오메가 세제곱이요? 1001제곱이면 얘보다 오메가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오메가 5제곱 그치? 5제곱이니까 역시 또 이렇게 세제곱이랑 제곱으로 쪼개면은 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1002제곱 얘는 어떻게 돼? 4 얘는 딱 6의 배수지. 네. 그럼 얘는 정확히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치? 자, 그럼 지금 바꾼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개의 괄호를 다시 써보면 첫 번째 괄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괄호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괄호는 그냥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는 뭐랑 같을까요? 그 오메가 제곱 이제 마이너스 맞아. 요거를 활용하면 되죠. 요거를 활용하면 뭐랑 같다고?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요? 제곱 오메가 제곱 여기서 얘네 둘을 이항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딱 나오잖아. 그치? 얘가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요? 얘는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인가? 저거 오메가 제곱을 저 이항한 걸로 넣어요. 그래서 얘는 뭐랑 같아요? 오메가 그냥 오메가랑 같은 거지. 그치? 네. 자, 그래서 괄호 두 개 합쳐서 오메가 세제곱이고 2 곱해져 있으니까 2 오메가 세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뭘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변형할 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계속 차수 낮춰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해서 넘길 거 넘겨서 바꿔치기 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질문하고 싶은 거? 378번. 자, 378번은 복소수 z에 대해서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1이고 z 곱하기 z바가 1일 때 얘의 값은 그랬네요. 근데 이 지금 요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1이고 z 곱하기 z바가 1이다라는 이 식이 익숙하죠? 우리가 계속 지금 오메가 문제 풀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오메가도 요 똑같은 식이 성립하는 오메가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오메가 중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다. 이게 성립하는 오메가가 어떤 오메가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가 만족되는 그 오메가가 바로 얘네가 만족되는 오메가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우리가 아까 오메가 두 세트 있었잖아. 1번 세트, 2번 세트 있었잖아. 그치? 얘는 1번 세트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2번 세트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기억 안 나요? 1번 세트는 x 세제곱은 1이다의 한 허근으로 출발하는 거고 2번 세트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의 한 허근으로 출발하는 거였잖아. 근데 얘는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기는 애고 얘는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요러한 식이 요러한 근각계수의 관계가 성립되는 애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인 거야 1번.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오는 이 z라는 복소수가 요 1번 세트에 등장하는 오메가하고 같은 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식들을 여기다가도 적용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식들이 뭐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리고 뭐 근각계수의 관계 이런 거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또 쭉 써놓고 나서 이것들을 여기다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의 z가 곧 오메가하고 같은 거다라고 바라보자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요거에다가 이게 지금 어떤 규칙이 있냐면 분모랑 분자랑 합치면은 계속 6제곱이죠. 요거는 z의 5제곱, 요건 z바의 1제곱. 요거는 z의 4제곱, 요거는 z바의 2제곱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합치면은 계속 6제곱이 되는 상태니까 요거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 z 분의 z를 간단한 방법이 있었었는데 근데 네. 그냥 빼도 돼요 세제곱으로. 세제곱으로 네. 그러니까 z 세제곱이 1이니까 네. 맞아요. 빼도 돼요. 빼도 되는데 얘를 z바가 됐었는데 z바 어떻게 바꿨더라? 자 봐봐 이거를 있잖아 모양을 있잖아 물론 하나하나씩 뭐 z세제곱은 1이니까 1 빼주고 또 남은 거를 바꾸고 해서 하나씩 바꿔가도 돼요. 근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어떤 규칙이 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분수에다가 분모 분자의 z를 하나씩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분수는 z제곱을 하나씩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아니 z바를 곱한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z바의 요렇게 첫 번째 거는 z바의 5제곱 z바의 5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z바의 4제곱 z바의 4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지수의 z바를 곱하는 거야. 분모 분자에. 그럼 그렇게 곱해주면 뭐가 좋냐면 분모들이 무조건 1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같은 지수를 갖는 z바들을 곱하면 요거 분모 1 되겠지 정원아. 얘도 분모 1 되겠지. 그지? 여기다가도 z바의 세제곱 z바의 세제곱 곱하면 이것도 얼마 돼요? 분모 1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모든 분모를 다 1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든 분모를 다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분자들을 봐봐. 자, 요거는 z바를 한 번씩 곱했겠지. 자, 그러면 모든 분모들은 다 1 됐고요. 분자들을 보면 분자들이 다 어떻게 생겼어?
이거 얼마예요? Z바의 6제곱. 이거 얼마예요? Z바의 6제곱. 그러니까 5개가 전부 다 똑같이 Z바의 6제곱 이렇게 돼버려요. 그쵸? 그럼 한 방에 이거는 Z바의 6제곱이 5개가 더해져 있는 이런 모양을 쓸 수 있잖아. 근데 Z바의 6제곱도 얼마겠어요? 결국 Z바도 요 방정식의 한 헉은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세제곱이 1인 거니까 Z바 세제곱도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답은 뭐예요? 5 되는 거야. 5. 그치? 그래서 이 모양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편할까 조금 고민을 해본 다음에 제일 편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오메가에서 나오는 그 허수가 여기서의 Z야 라는 거를 일단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오메가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374번. 자, 374번은 3차 방정식 fx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둘씩 곱한 합이 3이고 저게 1이다. 세근의 곱을 구하시오. 일단 이거 아까 우리 특강 시간에도 한 건데 우진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럼 f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의 세근은 뭐뭐뭐일 것 같아? 봐봐, 아까 똑같이 우리 얘기했었어. 요거의 한 근이 알파지. 그러면은 f 알파는 0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라 그랬냐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게 하는 f 알파가 0이다가 성립하는 거잖아. 여기서의 f와 여기서의 f는 똑같이 생긴 식이거든. 그러니까 f 알파가 0이 된다면 여기서도 이 빨간 동그라미가 얼마가 돼야 0이 될 수 있는 거야? 알파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 부분이 알파가 되게 만드는 누구의 값? x의 값이 요 방정식의 근이야. 그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알파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근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럼 x는 알파 플러스 1이 아니라 뭐가 돼요?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같은 방식으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요렇게가 세 근이겠지. 맞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쓴 요 세 근의 무엇? 이 세 근의 뭘 구하는 거야? 곱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게 세 근의 곱이잖아. 자, 전개합시다.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감마. 이가 갑자기 왜 나오냐? 유진아, 이거랑 곱해서 얘를 만들었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 하나만 옮기라니까. 이거 하나만 일로 옮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셋이 곱해지면 뭐가 나와? 그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그럼 뭐 베타 감마도 나올 거고 감마 알파도 나올 거 아니야. 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니? 또 옮겨요. 얘를 또 옆으로 옮겨요. 이렇게 옮겨봐. 빨간 거 3개가 곱해지면 어떻게 돼? 플러스 알파. 그치? 그럼 당연히 또 뭐 나올까? 또 마지막은 뭘까?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항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맞아요? 항이 2개 있는 괄호를 3개 곱했잖아. 2개를 곱했으니까 2에 세제 곱해서 8개 항이 나오게 전개되는 거라고. 그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거, 요게 얼마라 그랬어? 3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거하고 합쳐서 얼마래? 1. 그럼 여기 뒤에 있던 마이너스 1이랑 지워져 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3에다가 요것만 붙이면 되겠네.
맞죠? 답은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근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예담이 질문 없어요? 예슬이 없어요? 정원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연립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연립 방정식. 사실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슬기야,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연립 방정식은 연립 몇 차였죠? 1차.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 배웠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일단 연립 방정식이니까 두 개 이상의 식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자, 만약에 1차와 1차가 묶여 있어. 그러면 우진아 이거를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고, 1차와 2차가 묶여 있어. 이때부터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식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애가 2차다. 그럼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1차와 2차가 묶여져 있는 모양과 또는 2차와 2차가 묶여져 있는 모양,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기억해 보면 연립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 막 가간법, 막 대입법 하잖아. 그치? 얘다 막 그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x값을 찾으려면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x랑 y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x, y 둘 중 하나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수고 아니고 소거. 맞아. 소거라고 합니다. 소거.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소거시키는 거예요. 문자 하나를 소거시키는 거.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래야 풀리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그걸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를 줄였던 거고요. 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1차식과 2차식의 형태로 나와 있는 연립 방정식은 딱 푸는 방법이 한 가지야. 이렇게 생긴 애들은 무조건 어떻게 푸냐면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요. 1차랑 2차가 있으면 1차부터 정리해서, 여기서 정리한다는 건 이런 뜻이지, 뭐 x는 뭐뭐뭐뭐 꼴로 만들거나 아니면 y는 뭐뭐뭐뭐 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2차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슬기야 2차식에서는 문자가 몇 개만 남겠어? 한 개만 남겠지. 그치? 그러면 문자 하나에 대한 2차식이니까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차와 2차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2차와 2차를 만났을 경우에는요, 2차와 2차를 만났을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식을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치? 이런 꼴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쪽이 0 되는 꼴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1차와 2차의 꼴로 나누어서 푸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실제 문제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연우야, 요게 지금 몇 차와 몇 차야? 1차와 2차지. 그럼 요거는 이제 방금 배운 대로 위에가 1차식이잖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요걸 어떻게 할까? 1차식을? 자, 읽어봐. 똑바로 읽어. 자, 그럼 지금 얘가 1차잖아. 얘를 어떻게 할까?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
x는으로 만들든가 y는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들래요? 그래, x는으로 만들자. x는 뭐예요? y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면 x가 y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 있는 식의 x 자리에 뭘 넣어주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풀면 y 값 몇 개 나올까? 아마 2개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2개가 나왔으면 그 y 값에 대한 x 짝꿍도 몇 개? 2개.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몇 쌍인 거야? 2쌍 나오는 게 정상인 거야. 그치? 1차와 2차는요 보통 2쌍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 그럼 이 옆에 있잖아, 이거. 민채야, 이게 이제 몇 차와 몇 차야? 2차와 2차잖아. 그치? 이런 게 2차와 2차야. 그럼 이렇게 2차와 2차를 만났을 경우에는요, 둘 중에 반드시 인수분해 되는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 하면 이쪽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로 인수분해 되는 건 의미 없지. 0인 상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이 지금은 인수분해 한 타겟인 거예요.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3y 유진아, 설명 잘 듣자. x 마이너스 y 요렇게 인수분해 됐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0이든가 아니면 얘가 0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것은 2차식 하나를 1차식 2개로 쪼개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차식을 요렇게 2개의 1차식으로 쪼개잔 말이야. x 플러스 3y가 0이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y가 0이야 이렇게 쪼갠 다음에 아까 전에 요 두 번째 식 있죠. 요 2차식. 요 2차식을 얘한테도 한번 묶어주고요.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한 세트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옆에 있는 애한테도 묶어주는 거야.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고 여기다 또 똑같은 애 또 붙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민채야, 처음에는 2차와 2차였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 두 묶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1차와 2차니까 아까 무조건 이렇게 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얘대로 정리해서 밑에 넣어주고 또 얘는 얘대로 정리해서 밑에 넣어주고. 그럼 예상해봐. 여기서 xy가 몇 쌍 나올 것 같아? 2쌍 나올 것 같지. 여기서 몇 쌍 나올 것 같아? 2쌍 나올 것 같지.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은 최종적으로 몇 쌍의 해를 가질까? 4쌍의 해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2차와 2차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1차로 나누고 그 나눠진 1차식들 각각에다가 아까 있던 2차식을 붙여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 묶음을 만들어서 각각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차까지 내려와야 풀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예제 첫 번째 예제는 1차와 2차니까 쉽죠? 이건 넘어가고요.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봅시다. 요거. 자, 얘가 이제 2차와 2차니까 방금 배운 대로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누구를? 위에 걸 인수분해 합시다.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1y 음. x 마이너스 y는요? 이렇게 됐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개의 1차식으로 쪼개졌네요. 그래서 첫 번째 1차식은 2x 빼기 y는 0이다. 요렇게 1차식 하나 나오고, 또 두 번째 1차식은 x-y는 0이다. 이렇게. 자, 그럼 그 쪼개진 1차식에다가 아까 처음에 있던 이 두 번째 2차식을 각각 붙이자 그랬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8 이거 그대로 붙여주시고요. 여기 뒤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제 몇 차와 몇 차가 됐다? 1차와 2차가 됐다. 그럼 어떻게 푼다?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할 거죠?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아, 이러지 마. 넘긴다며. y는 2x지, y는 2x.
그럼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다가 뭐 넣어주자? 2x를 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 4x 하나씩 쓸게요. 2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8x제곱이 8이네. x는 뭐예요? 풀마 1이지. 그럼 x가 풀마 1이면 y는 x의 2배 한 거잖아. 그럼 x가 풀마 1이면 y는 뭘까요? 그치. 풀마 2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렇게만 써놓으면 약간 그 혼동될 수 있어요. 혼동될 수 있어.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쓸 때는 자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x는 1, y는 1. x는 1, y는 2.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딱딱 구분해가지고 x가 1일 때 그 짝꿍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써줘야 돼. 그치?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풀다 보면 이런 말 나올 때 있거든요. 복, 호, 동, 순 이렇게 써질 때 있어요. 본 적 있니? 처음 보나요? 얘담아 이런 말 본 적 있어? 처음 봐요? 이게 그냥 x는 풀마 1, y는 풀마 2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이제 애매해 이게.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라는 건지 x가 1일 때 y가 플러스 2라는 건지 정확하게 짝이 안 매칭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복호동순 이렇게 써놓으면 중복된 부호는 같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애가 요 위에 있는 플러스랑 짝꿍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랑 짝꿍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구식이기도 하고 옛날 표현이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기도 하니까 그냥 제일 확실한 건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딱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도 가겠습니다. 우진아, 얘도 1차와 2차잖아. 어떻게 할까? 뭘로 바꿀까? x는 y로 바꿔서. 자, 누구 자리에 누굴 대입할까? y 자리에 x 대입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 그럼 요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은 4x제곱이 8, x제곱은 2, 그럼 x는 뭐죠? x제곱이 2, x제곱이 2, x는 풀마 루트 2, 풀마 루트 2. x가 풀마 루트 2면 y는 똑같죠? x랑 y랑 아까 똑같았잖아, 그치? 근데 정확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루트 2,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연우야 총 몇 쌍의 해가 나왔구나? 4쌍의 해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하나, 둘, 셋, 4쌍의 해가 나온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게 연립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은 x랑 y를 바꿔치기 해도 변화가 없는 식을 대칭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x자리에 y 집어넣고 y자리에 x 집어넣어도 원래식하고 결과가 똑같은 거.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요런 것들을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면 쉽냐면 대칭식의 경우에는 x 플러스 y하고 x 곱하기 y를 가지고 대부분 다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x 플러스 y를 뭐 대문자 a, x 곱하기 y를 대문자 b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식을 a,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봐. 밑에 예제 요거 슬기야 이거 대칭식인 거 알겠니?
대칭식이 뭐라고요? 그럴 거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엎어서 자라고 시작한 다음에 졸지 말고 슬기야 대칭식은 대칭하는 식이 아니고요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어도 똑같은 식을 대칭식이라고 해요 그럼 요 위에 줄에 있는 식 대칭식인 거 알겠어? 밑에 줄 대칭식인 거 알겠어? 자 그러면 대칭식이다 싶으면 이렇게 가라고 x 플러스 y를 a x 곱하기 y를 b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식을 a,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풀어봐봐 자 그럼 첫 번째 줄은 어떻게 될까요? a-2b가 마이너스 5 밑에 식은요? 그렇지.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간단한 1차 방정식이네. 그치? 연립 1차 방정식. 어떻게 풀까요? 위에다가 2배 합시다. 그러면 2a-4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둘이 어떻게 할까 이제? 뺍시다. 요거에서 요렇게 뺄게요.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빼면 어떻게 돼? 요거에서 요걸 뺄게요. 9b죠, 9b. 그지? 9b. 9b가 뭐가 돼? 54. 그럼 b가 얼마예요? b가 6이죠. b가 6이면은 여기다 넣을까? b가 6이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어떻게 돼? 7. a는 7. 자, 근데 a가 원래 뭐였어요? 그치. 그러면 요 결과물은 결국은 x 플러스 y가 얼마고? 7이고 x 곱하기 y가 6이에요. 이런 거지. 그치?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론 x, y가 얼마인지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도 써볼 수 있냐면 민채야 이거 두 숫자의 합하고 두 숫자의 곱이 나와 있는 거잖아. 우리는 합과 곱이 있으면 뭘 완성해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x랑 y라는 값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잖아.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세워질까? 합이 7, 곱이 6.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우리가 찾고 있던 x와 y란 뜻이잖아. 그죠? 근데 요 2차 방정식은 1, 6의 마마니까 1 또는 6이라는 해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x값이 1이거나 또는 x값이 6인 거고요. 자, 그럼 요거랑 연결해서 x가 만약에 1이면 여기서의 y는 뭐가 될까? 6 될 거고 x가 6이면 거꾸로 y가 1이 되겠지. 그치?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이제 대칭식을 푸는 방식입니다. 뒷부분은 꼭 2차 방정식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 부분 이렇게 치워나는 거 있잖아. 합과 곱을 가지고 이 식을 표현하는 거까지는 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대칭식이 나왔다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식의 형태를 바꾼 다음에 푼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178쪽 가보겠습니다. 178쪽에 1번은 얘들아 1번은 몇 차 몇 차? 1차 2차. 그럼 어떻게 푼다?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그치? 그럼 이거 1차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쵸? 그 부호까지 다 바꿔가지고 y는으로 만들어줘. y는으로. 얘를 y는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3x-2 요게 y랑 같은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다가 전부 3x-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y 자리에 3x-2. 자, 그러면 예슬이가 불러줘. 그럼 밑에 식이 어떻게 돼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음. y 플러스 플러스 6x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체 제곱이니까 5x 제곱 음. 12x 마이너스 12x 플러스 는 0까지 그치? 자 그러면 9x 제곱은 날라가네요. 남아있는 것만 쓸 건데 남아있는 거 전부 짝수들이니까 개수가 2로 한번 나눠서 쓸게요. 그럼 뭐가 될까? 이쪽이 0이니까 묶는 게 아니라 나눠도 돼. 양변을 2로 나눠. x 제곱 음. y 이거 합치면 마이너스 6x였으니까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1, 2의 마마니까 x값이 얼마 또는 얼마다? 2 또는 그럼 x가 1이거나 x가 2인데 자 x가 1이면 그 짝꿍 x의 짝꿍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우리가 아까 x랑 y 사이에서 관계를 찾기 제일 쉬운 식은 요 식이에요. 그죠? 그럼 x가 지금 1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y는 얼마? 1. 그지? 그러니까 1,1 요게 한 쌍의 해인 거고 또 x가 2일 때는 12 여기 x자리에 2가 들어갔어? 아 4요 4죠. 자, 그래서 요렇게가 1번 답이고요. 2번도 뭐 사실 비슷합니다. 2번도 1차식 정리해서 2차식에 집어넣는 거니까 풀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문제들도 1차와 2차는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2차로 갈게요. 2차 179쪽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2차인데 우진아 2차는 어떻게 푼다 했죠? 인수분해해서.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를 해야 되겠어? 어떤가요? 아래 거를 인수분해 할 수도 없지만 해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9잖아. 이거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쳐도 이게 곱해가지고 9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쪽에 숫자가 있는 건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0인 거를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가 훨씬 인수분해 하기 쉽잖아. 위에 거 인수분해 하면 뭐야?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자, 그럼 인수분해가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한 개의 2차식을 두 개의 뭘로? 1차식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자, 첫 번째 1차식 x 플러스 y는 0 요런 1차식 하나 그리고 두 번째 1차식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두 덩어리로 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다가는 우진아 뭐 써놓으라고요? 그죠? 아까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2차식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서 써주자. 그럼 연우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제는 2차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1차 2차가 됐죠? 이것도 1차 2차가 됐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제?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요거는 누구 눈으로 정리할래? x 눈으로 할까요? x는 마이너스 y 그럼 밑에 있는 식 x자리에 전부 마이너스 y 넣자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그냥 y제곱은 9네요. y제곱이 9니까 y는 얼만가요? 플마 3이지. 근데 x랑 y랑은 지금 어떤 상태? 부호가 반대인 상태. 그치? 그러면 y가 플마 3이면 x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약간 그 좀 뭔가 그런 깨림직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플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래야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플러스 3이고
x가 플러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야. 이걸 이제 t 내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놔도 잘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쓰는 거다? 그냥 딱 순서상으로 묶어서 몇 컴마 몇이라고 쓸까? 3 컴마 마이너스 3이랑 그치 요렇게 딱 써주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그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옆에 것도 이제 1차와 2차니까 얘 정리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y는 x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x 자리에다 다 y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9다. 그러면 3y제곱이 9니까 y제곱이 3이야. y제곱이 3이면 y는 풀마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얘담아 x도 어때요? 똑같지 그치? x도 풀마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고 하지만 더 확실한 표기는 루트 3 컴마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써주는 게 확실하다. 자, 그래서 총 4쌍의 해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그 179쪽에 381번에 2번 방금 했던 방법대로 자 381번에 2번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차근차근 실수하지 않고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요 놈을 인수분해하면서 시작해야 되겠지. 자 인수분해하면 x-2y y 아니 2x-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연우야 x-2y는 0이다라는 1차식 하나 나왔고 요거랑 또 누구를 묶어놓자? 요렇게 묶어놓고 또 두 번째 식도 2x-y는 0 해놓고 2차식은 요거랑 똑같이 하나 넣어놓고 그치? 요렇게 지금 우리 두 세트를 놓고서 푸는 거죠. 그치? 그럼 둘 다 이제 1차와 2차니까 요거 슬기 어떻게 했어? x는 2y로 놓고 여기에 집어넣었죠.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6y제곱 요게 9다. 그러면은 12y제곱이 9네요. 12y제곱이 9. 그러면은 y제곱이 얼마야? 4분의 3. 그러면 y는 그럼 x는 x는 y의 2배잖아요. y의 2배니까 요거 2배 하면은 풀마 루트 3이고 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써주자. 루트 3 컴마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요렇게 써주는 것이 앞에서 찾은 두 쌍의 해. 그 다음에 민채야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만들어서 y는 2x로 정리해서 이거를 밑에 식에 y 자리에 넣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8x제곱이야) 8x제곱 그치? 그러니까 y제곱 자체가 4x제곱이고 거기 2가 추가되니까 8x제곱이죠. 그게 9예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15x제곱 15x제곱이 9니까 x제곱은 5분의 3이지 그치? x제곱이 5분의 3이면 x는 뭘까요? 그쵸 유리화까지 시킨다면 풀마 5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오는 거고 x 값에다가 2배 한 게 y 값이니까 요때 y 값은 5분의 풀마 5분의 2 루트 1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정확하게 표기하면 5분의 루트 15 컴마
5분의 2 루트 15 요렇게 한 쌍,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5 요렇게 또 한 쌍. 그래서 유리화까지 다 시키면 요렇게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4쌍의 해가 나온다 이거고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대칭식을 한번 볼게요. 대칭식. 슬기 아까 대칭식이 뭐랬죠? 뭐 바꿔? x랑 y랑의 위치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은 식을 대칭식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 필수 예제 13번에 있는 이런 식이 이제 대칭식인데, 그럼 대칭식을 만났을 때는 자, 항상 x 플러스 y하고 x 곱하기 y를 가지고 식을 표현해 보라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이 첫 번째 식을 표현한다면, 예슬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요게 지금 34예요. 이런 뜻이니까 이거를 방금 전에 써놨던 이 A, B로 쓴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이 B는 34. 맞죠? 자, 첫 번째 식은 A, B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아주 쉬워요. 이거 자체가 그냥 B잖아. 그치? 이거 자체가 B니까 두 번째 식은 B가 15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B가 15예요. 그러면 B가 15라는 거를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자, 이거는 정원이가 할게요. B가 15래.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 넘어가면요. 64. 그럼 A 제곱이 64니까 A는 뭐다? 풀마 8. 자, A 값은 풀마 8이고요. B는 15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요거 생각해 보면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나온 거야. x 플러스 y는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다. 그런데 x 곱하기 y는 똑같이 15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형태의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이걸 가지고 뭐 2차 방정식을 뽑아도 되지만 사실 요까지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우리 알잖아. 더해서 8 되고 곱해서 15 되는 숫자 뭐 있어요? 3호지. 근데 x가 3이고 y가 5일 수도 있고 거꾸로 x가 5고 y가 3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여기서 두 쌍의 해가 보이는 거야 지금. 3,5하고 5,3 이렇게 두 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진아, 더해서 마이너스 8이고 곱해서 15가 되는 거 누가 있겠어? 그렇지. 마3 마5가 있겠죠. 요거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마5 마3이거나 이렇게 해서 네 쌍의 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합과 곱을 통해서 식을 표현해야 돼 라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겠지. 거기까지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하게 넘어가져요. 자, 그럼 밑에 있는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요런 방식으로 출발하는 거긴 한데 마무리까지 과정이 약간 복잡하긴 해요. 자, 382번에 2번 한번 답 찾아봐. 2번. 일단 대문자 A와 B로 표현을 먼저 해보세요. 네. 우선 앞서서 얘기한 대로 대칭식이거든. 대칭식이니까 x 플러스 y를 a라고 하고 x 곱하기 y를 b라고 한 다음에 요거를 대칭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a의 제곱에서 2b를 빼주고 다시 a를 한 번 더한 게 2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두 번째 식은 a의 제곱에서 b를 한 번만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는 다 바꿨니? 민채 했어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위에도 2차고 밑에도 2차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머리를 써봐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뭐가 가능하냐면 B를 소거할 수 있어.
B를 소거할 수 있지. 어떻게? 밑에 식에다가 다 같이 몇 배 해줘요? 2배 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2배 해. 밑에 식을 다 2배 한 다음에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어떻게 하자? 빼자. 이러면 소거할 수 있지, B를. 그치? 어쨌든 연립방정식에서 문자 하나가 소거된다는 거는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B를 소거시켜줘. 그러면 자, 뺐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B 사라졌을 거고 여기 있던 요 지금 좌변이 여기까지니까 이렇게니까 여기 있던 A가 그대로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써질 거고 2에서 2 뺐으니까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A에 대한 2차식이 나온 거니까 A 값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자, 부호 한번 바꿔주고요. A로 묶으면은 이렇게 묶여지는 거니까 예원아 A는 얼마 또는 얼마? A는 0 또는 1. 그래서 A가 0이거나 또는 A가 1인데 자 A가 0이면 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까? A가 0이야. A가 0이면은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갔잖아. 그럼 마이너스 2B가 2니까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가 1이야. A가 1이면은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합치면 2잖아.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A에 1 들어가면은 얘가 1이고 얘도 1이잖아요. 그럼 둘이 합치면은 얘랑 얘가 합쳐가지고 2 아닌가? 그쵸. B가 0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원래 A랑 B가 뭐였냐면 A는 X 플러스 Y였잖아. 그래서 X 플러스 Y가 0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다. 또는 X 플러스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0이다. 이렇게 지금 두 쌍이 나온 거거든 우리 앞에. 그러면 이제 보면 보여요. 얘다만 더해서 0 곱해서 마1 누구겠어?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그쵸? 2차 방정식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숫자 두 개가 보이잖아요. 더해서 0 되고 곱해서 마1 되는 숫자 두 개. 그렇지. 1이랑 마이너스 1 바로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바꿔서 마이너스 1이랑 1이거나 이렇게 해 두 쌍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우진아 여기는 더해서 1 되고 곱해서 0 돼야 돼. 뭘까요? 그렇지. 그럼 1,0일 수도 있고 0,1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역시 나오게 됩니다. 중간 과정이 약간 복잡했지만 결국 B를 소거시켜가지고 하나를 없애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풀려. 연립방정식의 기본이야. 소거가 된다면 풀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181쪽으로 가서 181쪽에서는 필수예제 14번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의 조건 그랬는데 여기서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몇 차와 몇 차인지를 일단 보세요. 1차와 2차야. 그러면 풀이 방식은 딱 한 가지야. 뭐지 민채야? X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근데 이거는 X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Y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뭐 어차피 X는으로 하든 Y는으로 하든 식은 똑같잖아. 근데 대입할 때를 생각해봐. 대입할 때는 이왕이면 대입할 게 적은 게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으로 갈게요. X는 그래서 여기 자리에 K-Y를 집어넣을게. 그럼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y 제곱은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3y 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 이렇게 됐지. 여기서 뭐 써야 될 것 같아 민채야? 우리가 지금 이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뭔지 구하고 싶나요? 아니죠. 그럼 뭘 써야 될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뭐야? 한 쌍의 해를 만들자. 한 쌍의 해. 한 쌍의 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x 값도 하나, y 값도 하나만 나와 이런 말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는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 있잖아. 그럼 요 2차 방정식이 해를 몇 개만 갖게 해라. 하나만 갖게 해라. 그럼 뭘 써야 돼? 여기까지 설명해 줬으면 이제 대답해야지. 2차 방정식이 해를 하나만 갖게 해라. 우진아,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정채야? 2차 방정식이 해를 한 개만 갖게 해라. 판별식 써야지. 판별식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의 판별식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돼요. 그쵸? y 값이 하나, 중근을 가져서 하나만 나와야 x 값도 하나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풀마 3이 되겠습니다. 풀마 3.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썼던 판별식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15번 문제는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4다. 자, 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을게. 자, 그럼 여기서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자, 지금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이게 이 원의 지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빨간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1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4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A랑 B에 대한 식 두 개를 딱딱 쓸 수 있어. 정원아, 첫 번째 식. 그렇지. 둘레 길이가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4라 그랬으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가 17이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식은요. 그쵸? 13의 제곱 169 맞아.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세워야 돼. 그럼 이렇게 세워놓고서 딱 보니까 이거 무슨 식이야? 대칭식이네. 대칭식. 그러면 배운 대로 a 플러스 b를 대문자 a로 a 곱하기 b를 대문자 b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대문자 a 자체가 17이야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대문자 a제곱 마이너스 2b가 169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a 자리에다가 a 자리에 17을 집어넣으면 289가 될 거고요. 그럼 2b가 120이니까 b는 60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남은 식은 뭐냐? 지금 a가 17이고 b가 60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a 플러스 b가 17이고요. a 곱하기 b가 60이다. 찾으세요. 더해서 17 곱해서 60 얼마까지 이거나? 더해서 17 곱해서 60 아이, 할 수 있어. 뭐겠어? 어쨌든 곱해서 6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 10의 배수가 있거나 5의 배수가 있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곱해가지고 60이 되는 조합이 6 곱하기 10 말고 뭐 있더라? 15 곱하기 4 너무 많이 갔다. 15 곱하기 4보다는 조금 가까워져야 돼. 슬기가 알 것 같아요. 자, 슬기야 뭐죠? 사실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많이 보던 삼각형들 있잖아. 뭐 3대 4대 5 이런 거 있잖아. 그럼 3대 4대 5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누구죠? 6대 8대 10이요? 뭐 똑같은 거잖아.
6, 80 말고요. 6대 8 대씩 말고 그 있잖아. 뭐 막 8대 15 대 17도 있고 막 7대 24 대 25도 있고 하나가 뭐더라? 5 대 12 대 13. 5 대 12 대 13.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 직각삼각형을 딱 보는 순간에 가장 의심되는 조합은 5, 12, 13이 가장 의심되는 거야. 그리고 5랑 12라고 해보면 더해서 17도 딱 맞잖아요. 사실 보자마자 5하고 12예요. 그치? 근데 정 못 찾겠으면 뭐 합이 17이고 이게 60이니까 그럼 뭐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60은 0이다 이렇게 써본 다음에 푸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결국 5하고 12라는 숫자를 우리는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로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가로가 12가 되는 거고 세로가 5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181쪽 공통분을 갖는 방정식. 이거는 180쪽 이거 숙제가 나가야 되니까 이건 방법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6번 문제는 그 공통인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 공통인 근을 보통 우리가 근을 나타낼 때 알파를 좋아하니까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우진아 이 알파는 요 방정식의 근이면서 동시에 요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럼 요 식에다 두 식에다가 전부 알파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 또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지. 그지? 일단 대입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연립해가지고 풀어라 라는 건데 지금 이 필수예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눈에 띄냐면 우리가 이거 막 K일 거 알파도 있는데 인수분해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를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은 뭐가 있느냐? 빼가지고 이차항을 없애. 자, 빼보세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차항을 없애. 그럼 알파 제곱 사라지고요. 요거 빼면 어떻게 되냐면 k 빼기 2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뒤에는 뺐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2차 항을 소거시키고 나서 남아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 k-2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k-2로 묶어주고 나면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럼 정원아 여기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k가 얼마거나 k가 2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 자, 근데 만약에 k가 2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k가 2라 그러면 봐봐.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똑같은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공통인 근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될까? 두 개가 되겠지. 두 근이 다 똑같이 나오겠지. 완전히 같은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k가 2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모순이 생겨. 그럼 결국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요 두 식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해서 나머지 k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k 값을 찾아보면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게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182까지 개념 원리는 182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예전에 우리가 그 앞쪽에 한쪽 빼놨던 페이지 있거든요. 앞쪽에 한쪽 빼놨던 페이지가 어디냐면 85입니다. 85 한쪽 푸시고 그 다음에 91부터 93 요렇게가 숙제가 되겠습니다.